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뉴스를 대체 왜 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가요? 집값이 과연 얼마일까? 이게 싼 건가 비싼 건가 오를 건가 떨어질 건가 사실 이거잖아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뉴스에 속지 않아야 할 이유 3가지를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합니다. 보통 부동산 뉴스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가고 가장 자극적이면서 직관적인 뉴스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뉴스들이죠. 이런 뉴스를 보고 여러분, 집값이 몇 억 올랐구나. 그럼 이번 주말쯤 가서 집 한번 보러 가야겠다 하고 공인중개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원래 기사에 나온 가격이 아니래요. 대체 왜죠?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되는 시점까지 지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최대 한 달가량 늦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 계약이 완료되면 공인중개사들은 법적으로 30일 내에 계약을 국토부에 신고를 합니다. 옛날엔 2달이었는데 하도 늦는다고 해서 땡긴 거예요.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원본 데이터를 수집한 뒤에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시차가 발생하죠. 그런데 기사라는 게 사실 그렇게 대충 쓰지는 않아요. 아니 이게 한 사례만 보고 대체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지 막말로 호구가 계약을 한 건지 일반적인 건지 어떤 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블로그나 SNS 같은 데서면 땡땡 아파트 몇 억 올랐다 그냥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제대로 된 기사라면 이거 말고도 집값이 이렇게 좀 오르고 있다 라는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례 그리고 이게 추세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좀 통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기는 얼마나 올랐고 저긴 또 얼마나 올랐고 전반적으로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나타내 줄 수 있어야지 그게 기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쌓여서 기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죠. 이래서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움직였을 때는 최소 한 달 가량 늦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해당 동네를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에 비해서 그리고 실수요자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한참 늦은 다음에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문가분들 여러 명 모아다가 종합해서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을 내놓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시차 얘기에서 이어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이야기 신빙성도 있고 근거도 꽤나 있어요. 다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기준입니다. 보통 이런 뉴스에서 말하는 부동산 시장 전망에는 반드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명확한 답이 안 나옵니다. 어쩌면 질문 자체가 우문이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도 누구누구마다 다 다르고요.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변수가 많은 시장인지를 분명히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특수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먹태깡. 마트에서 이거 사려면 엄청 긴 줄을 서서 몇십 분 기다려서 한 봉지 겨우 가져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허니버터칩이라는 게 나왔을 때 온 동네 편의점마다 대기표 끊고 예약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새로 나온 상품이고 맛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서 금세 돈이 났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웃돈, 프리미엄이죠. 웃돈이 얹어서 막 가격이 더 올라가요. 당근마켓에는 이거 한 봉지에 한 5,000원, 10,000원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고 이걸 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게 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잘 팔린다 싶으니까 제조사에서는 공장에서 막 찍어내서 공급을 엄청 늘렸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쉽게 구하니까 인기도 그만큼 시들시들해지고 가격도 안정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과자 얘기를 제가 가져오긴 했지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파트 역시 하나의 상품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공장에서 막 과자처럼 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특수성이 많은 상품이라는 거예요. 일단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예전에 모 국토부 장관님께서 유명한 얘기를 남겼죠.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 가지고 만들겠다. 하지만 아파트는 빵이 아니죠. 이게 지어지려면은 최소한 3, 4년은 걸리는 그런 특수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장 상황이 마구마구 변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파트 시장 떠올리면 어때요?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데도 사람들이 집이 많이 팔리니까 영끌을 내서라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났죠. 수요도 그렇게 많은 때였어요. 건설사들은 신나서 막 짓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가 엄청 올랐고요. 대출 기준도 바뀌었고요.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요. 정권도 바뀌었고요. 정책도 바뀌었어요. 옛날엔 집값이 그렇게 올려가지고 난리더니 요새는 그 많던 집 사겠다는 사람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집값이 엄청 떨어진 하락기로 바뀌어버렸죠. 이게 이렇게 수요부터 공급, 대출 규제, 뭐 금리, 정책, 별의별 건수들이 막 다 섞여서 나오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인 거예요. 사실 이런 굵직굵직한 변수들은 앞으로 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정부가 뭐 부동산을 잡겠다, 뭐 집값을 낮추겠다, 뭐 어떻게 발표라도 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뭐 윤곽이라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최근에 전세 사기 같은 거, 이건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갑자기 이런 특급 변수가 터져버리면은 이것도 시장 출렁이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진짜 전문가라서 집값을 전망한다 라고 하면은, 아니 뭐 전문가 사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이 뭐 기자들 왜 만납니까? 왜 인터뷰를 합니까?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돗자리 펴고 뭐 상담료 뭐 1시간에 뭐 한 1,000만 원 이렇게 해도 하겠다는 사람 줄을 서요. 물론 전문가분들이 현재 상황이나 뭐 과거의 추세, 각종 데이터들을 통해서 예측을 한다 해도 이 변수들 자체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맞춰지는 거는 정말 그 결과물을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전망들이 다 쓸데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참고는 분명히 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 믿고 따라간다? 이렇기에는 리스크가 정말 크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신문이나 방송 보시면은 어디 아파트 분양한다, 뭐 광고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디오에서도 사실 분양 엄청 하고요. 이런 거 많이들 보셨죠? 부동산이랑 상품 특성상 이게 수억 원이 오가는 상품이잖아요. 이게 대충 뭐 새로 나왔다고 전단지 뿌린다고 슥 가서 한번 사보자 할 수 있는 뭐 과자나 빵 같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건 한번 사서 먹어봤다가 별로면 다시 안 사 먹으면 그만이거든. 근데 아파트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수억 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 이렇다 보니까 이걸 사는 소비자들도 이게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 좀 객관적이고 신뢰가 가는 곳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고, 좀 그런 데서 노출이 됐을 때 신뢰성도 생기고 믿어볼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언론사가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먼 과거 얘기긴 하지만 조선일보에 분양 광고를 하려고 뭐 마케팅국을 찾아가면 돈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광고국 찾아가도 몇 달 뒤에나 실어주고 좀 빨리 하겠다 하면은 돈을 뭐 더 단가를 높여라, 이랬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았던, 언론사로서는 살기 좋았던 그런 시장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엄청난 공룡이 나타났죠. 사람들이 이제 신문, 방송 뭐 잘 안 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신문 나오면은 그거 뜯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계란판 만들죠. 딱 그냥 나오자마자 폐지로 팔려서 소각장에 불쏘시개로 그냥 팔립니다. 여기 보시면 키로당 신문 가격 찾아봤는데 600, 700, 800원 1kg에 이만큼입니다. 한 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와, 이러면 누가 신문 보죠? 방송, 아니 바빠 죽겠는데 언제 뭐 8시, 9시에 TV 앞에 앉아가지고 뉴스 보고 있습니까?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서 보는 사람들 정말 한정적이죠. 방송 3사 뉴스 시청률 3%, 6%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에는 다
그거 보고 있는 게 사실상 국룰이었잖아요. 여기다가 언론사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작년 말이었죠.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네이버 콘텐츠 제휴사는 총 89개, 검색 제휴는 900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총 150개가 콘텐츠 제휴고 검색 제휴는 130여 개사로 집계됐습니다. 경쟁자는 많아지고 구독자, 시청자는 다 도망가고 이렇게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상황에서 건설사가 광고를 안 준다? 이건 언론사 수입에 엄청나게 타격이 오게 돼요. 뉴스에서 기업에 유리한 기사가 많아진다. 바로 이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아예 건설사가 언론사를 사버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SBS가 갖고 있고요. 호방건설, 광주방송 여기 갖고 있었다가 옛날 문제다. 이거 갖고 있었는데 서울신문 산다고 해서 팔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호반건설은 또 전자신문, EBN 갖고 있고요. 중흥건설, 헤럴드경제 갖고 있고 TV조선은 부영주택이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부영주택은 또 인천일보 이런 데도 가지고 있고요. SG건설은 강원민방 가지고 있고 부원건설은 중도일보, 브릿지경제, 동양종합건설은 영남일보 이렇게들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뉴스에서 말해주는 좋다고 하는 부동산 기사 한 번쯤 걸러서 들어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에는 시차가 발생한다. 뉴스를 보고 시장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느린 선택이다. 두 번째, 전망은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기준일 뿐 부동산 시장 특성상 미래를 예견하는 건 신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 세 번째, 많은 언론사에게 건설사는 충성스러운 고객님을 넘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뉴스가 다 거짓말이냐. 어차피 언론사는 이 건설사랑 다 짝짝꿍이 맞고 전문가들도 사실 현재 기준으로 하면 미래를 잘 맞추지도 못하고 그럼 뉴스 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뉴스를 걸러봐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그렇다고 뉴스가 다 틀리고 전부 다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뉴스를 안 보고 살겠다는 거는 남들 다 내 집 마련하고 투자하고 돈 벌고 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동굴 속에 틀어박혀서 살겠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게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뉴스를 보게 되더라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뉴스에서 말해주는 그런 단편적인 조각들 그 사실 하나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뉴스가 제공하는 그 하나 둘의 조각들을 모아서 부동산 시장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시각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져야 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뉴스를 통해서 이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제가 말해놓고도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내 생업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뉴스 다 찾아보고 분석하고 이 조각조각들 다 모아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예측합니까? 못하는 게 사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보도된 실제 뉴스 사례들을 직접 살펴보면서 부동산 뉴스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